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크림치즈를 사용해서 만드는 케이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 그렇게 유행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4년 정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다시. 왜냐면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이제 이번 시간에 하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케이크들은 치즈 케이크이지만 굉장히 가벼운, 약간 계란을 거품화 시켜서 치즈와 어떤 밀가루를 넣고 만드는 약간 수플레 같은 형식의 조금 가벼운 치즈 케이크가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가 많이 됐었고요. 어떤 카페 디저트 문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밀도가 높은 크림치즈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그런 케이크들, 뉴욕 치즈 케이크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스크 치즈 케이크라는 케이크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나라긴 해요.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나라이긴 한데,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다시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 바스크 치즈 케이크라는 케이크가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나온 케이크는 아니고 스페인의 이제 바스크라는 지역에서 나온 이제 케이크인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치즈 케이크는 이제 굽는 치즈 케이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즈 케이크는 이제 윗면이 약간 갈색이거나 이제 그런 케이크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바스크 치즈 케이크는 윗면이 거의 이제 진한 갈색, 어떻게 보면 연한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빛깔을 띠고 있어요. 그만큼 높은 온도에서 구웠다는 게 되겠죠. 바스크 치즈 케이크라는 바스크 치즈 케이크가 이제 먹을 때 약간 특색이 약간 스모크 향이 나는, 이제 윗면이 굉장히 그을린 듯한 그 윗면의 스모크 향을 같이 먹음으로 해서 이제 이 바스크 치즈 케이크가 이제 대중들한테 어필을 하게 됐는데, 보통 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탄 게 아니고 일부러 이 스모크한 향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온에서 구워주는 거예요. 이제 바스크 치즈 케이크의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 치즈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갈색을 띠고, 디저트에 사용되는 이제 구운 치즈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윗면이 조금 하얀 빛깔을 많이 띄어요.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판매를 하고 어떻게 고객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갈색 빛을 내기도 하고 흰색을 만들기도 하고요. 흰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디저트 플레이팅에 올라가는 케이크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이제 흰색에 가까워야 플레이팅 했을 때 되게 좀 멋들어진 플레이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디저트 플레이팅에 사용되는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는 약간 흰색에 가까운 색감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냥 홀케이크로 판매할 때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냥 갈색의 형태를 띠게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지금 하게 되는 바스크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모크 향을 짙게 내기 위해서 약간 연한 검은색 가까이에 색깔을 내줄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제 크림치즈 치즈케이크에 빠져서는 안 되는 크림치즈, 그리고 설탕과 계란과 휘핑크림, 다음 이제 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바닐라 향, 레몬, 아니면 초코, 말차 이런 여러 가지 향을 넣어서 이 기본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케이크를 만드는데, 이제 이 네 가지가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주 재료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약간의 어떤 뭐 박력분이나 중력분을 넣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넣고 이제 약간 글루텐 프리 형태에 뜰 수 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해요. 이제 밀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케이크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글루텐 프리라는 거기에 장점도 있겠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바닐라빈을 넣고 약간의 어떤 계란 향이나 느끼한 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거고요. 굽는 몰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시트팬, 제너즈를 굽는 팬을 사용할 거예요. 안에 이제 종이를 깔고 사용을 할 거고요. 재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크림치즈는 약간의 포마드 형태로 포마드 형태 크림치즈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현재 크림치즈 온도 같은 경우는 20도 한 중반 정도? 20도 중반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크림치즈는 그냥 포마드 상태이기만 하면 돼요.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믹서기로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 치즈케이크의 특징은 고온에 짧은 시간에 구워내는 치즈케이크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고 크림치즈 함량이 높은 치즈케이크다 보니까 이 치즈케이크를 먹었을 때 크림치즈의 향을, 크림치즈의 식감을, 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크림치즈를 믹싱하지 않아요. 최대한 믹싱을 덜 하는 묵직한 반죽을 만드는 게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유의하시고 이 크림치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량으로 했을 때는 뭐 손으로 그냥 주걱으로 해주시면 돼요. 많은 양을 했을 때는 물론 어떤 믹서기가 필요하겠지만, 기계를 사용하실 때는 요 비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비터를 사용하실 때도 이 묵직한 질감을,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고속으로 막 휘핑을 하시거나 하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크림치즈를 주걱으로 이렇게 비빌 수 있는 정도 상태, 20도 중반 정도 온도는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의 크림치즈 질감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과 이제 휘핑크림을 준비를 할 텐데, 굽는 케이크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굽는 케이크죠. 굽는 타르트인데 필링이 굉장히 묽어요. 뭐 크렘블레가 될 수도 있고요. 필링이 굉장히 묽은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약간 실온에 가까운 온도, 아니면 좀 더 이제 미지근한 따뜻한 온도를 띄고 있을 거예요. 그 필링 자체를 오븐에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에 이제 구워진다고 봤을 때, 다 사용하지 않고 남는 필링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사용하시게 되면, 냉장고에서 나오면 온도가 되게 낮을 거예요. 필링 자체가 뭐 한 4도에서 5도 정도 형성이 될 텐데, 그 필링을 그대로 오븐에 넣고 굽게 되면, 전날 10분 만에 구워졌다면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필링을 그대로 구워버리면 15분, 2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만큼 반죽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죽의 온도가 이제 굽는 케이크 같은 경우 반죽의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익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구조적으로 특히나 이 바스크 치즈 케이크 같은 경우는 윗면의 색을 빠르게 진하게 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반죽일 경우에 윗부분은 색깔이 다 났는데 아마 안에는 익지 않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크림치즈, 계란, 휘핑크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온도가 이제 뭐 20도 중반에서 30도 사이에서 형성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계란은 사용하시기 뭐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두 시간 전에는 실온으로 빼놔 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 휘핑크림 같은 경우는 너무 차가우면 조금 데워 주셔도 돼요. 데워 주셔도 되고, 아니면 사용할 양만큼 양을 실온에 안 빼내 놓으셨다가 실온 상태의 온도 갖춰지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 바스크 치즈 케이크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하지만 고온에 짧은 시간에 구워야 하기 때문에 이 반죽의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스크 치즈 케이크에 약간의 소금을 넣을 거고요. 다음으로 설탕을 넣고 가볍게만 비벼 줄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덩어리가 없게끔 정도까지만 비벼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을 하나씩 넣으시면서 저어주시면 되고요. 계란을 넣으시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휘퍼를 사용하시면 돼요. 섞어주는 어떤 작업만 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막 과하게 막 휘핑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재료와 재료가 섞이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계란 넣어주시고요. 재료를 섞으면서 바닥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고 그다음에 이제
크림. 여기까지가 이 바스크 치즈 케이크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 그리고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원래 넣으려고 했던 이제 바닐라 빈, 이 타이밍에 넣어 주시면 되고, 뭐 이 바닐라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반죽에 들어가도 뭐 시간을 두지 않아도 충분히 향이 우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바닐라 빈이라든지 바닐라 빈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뜨거운 어떤 액체가 있지 않으면 그 바닐라 빈의 향을 충분히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바닐라 빈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설탕과 바닐라 빈을 전날 미리 한번 섞어 놓으셨다가 밀봉하시고, 다음날 바닐라 빈이 설탕에 충분히 이제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다음날 사용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닐라 빈의 향을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뭐 레몬 제스트나 어떤 시트러스 제스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설탕과 미리 한번 섞어놔 두시면 좀 더 이제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풍부한 어떤 재료의 향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닐라빈 10g 정도 넣을 거고요. 예, 뭐 이런 향을 내는, 추가적으로 맛을 내는 재료들은 뭐 그렇게 뭐 이만큼 넣어야 한다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대신에 너무 이제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집어넣는, 투입하는 양을 좀 잘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스크 치즈케이크의 반죽이 완성이 됐고요.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는 좀 더 크리미한 어떤 질감을 얻고 싶다. 물론 저도 이것저것 해봤지만 그렇게 막 차이가 나는 거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거의 느끼진 못했는데 어떤 하나의 또 방법으로는 이 완성된 바스크 치즈케이크 반죽을 이제 고온 채에 한 번 더 내리는 거죠. 보통 저희가 이제 뭐 계란 찜을 할 때 보통 부드럽게 풀어놓은 계란을 이제 체에 한번 걸으면 찜으로 먹었을 때 되게 식감이 좀 부드럽다고들 하죠. 물론 그게 이제 요게 이제 바스크 치즈케이크도 해당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에 이제 걸러서 최종적으로 굽는 셰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서 먹어봤지만 솔직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느끼진 못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몰드는 우리 제노아즈 시트, 이 몰드를 사용할 거고요. 보통 보면 바스크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는
큰 종이를 그냥 막 자연스럽게 우기듯이 막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스크 치즈케이크의 약간의 멋이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노아즈 굽는 형태로 이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노아즈처럼 그대로 딱 맞게 넣어버리면 약간 셀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단계 큰 종이를 가지고 이제 바닥 이어지는 부분, 모서리 부분을 최대한 밀봉을 해서 팬닝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까지 다 밀봉이 되어 있죠. 반죽을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제 팬닝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는 구우면 생각보다 많이 치고 올라와요, 위쪽으로. 근데 다시 이제 굽고 났을 때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팬에 한 80% 이상은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낮게 채우면 안에 이제 바스크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는 안에는 되게 좀 굉장히 소프트하고 촉촉한 어떤 질감을 만들어줘야 딱 먹었을 때 이제 스모크한 향과 부드러운 이제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 반죽이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이제 뉴욕 치즈케이크처럼 막 이렇게 완전히 굽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반죽이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높이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팬에 한 80%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80% 정도 팬닝을 해주시고 이제 오븐에 구울 텐데, 오븐 온도는 이제 고온에 굽는 데 있죠. 이제 진한 색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븐 온도는 컨벤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한 230도 정도, 만약에 데코 오븐을 사용하시면 한 240에서 50도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구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윗면이 노란 진한 갈색을 지나서 완전히 검은색이 되기 전, 연한 검은색 정도, 이제 그을린 색깔 정도 날 때까지 이 케이크를 구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이제 강한 스모크 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윗면에 색을 내는 정도는 하시는 분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하게 되면 또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색을 내는 정도를
각 셰프님마다 이제 조절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각자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스크 치즈 케이크 이제 오븐에 이제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드러운 크림치즈, 포마드 상태의 크림치즈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소금과 설탕을 집어넣고 마구마구 막 휘핑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섞어만 주는 형태. 그리고 이제 실온의 온도와 비슷한 20도 한 중반 정도 온도의 계란,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실온 상태의 미지근한 아니면 약간 따뜻한 상태의 휘핑크림, 그리고 이제 밀가루가 소량의 밀가루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추가로 내가 어떤 향을 이 바스크 치즈 케이크에 추가를 시킬 건지 이제 이 정도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만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